보수정당보다 훨씬 복잡한 이합집산의 역사. 더불어민주당의 계보는 보수정당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DJ와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세 시대를 거치며 분당과 합당을 반복했고 이름도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1987년 평화민주당에서 지금까지 35년의 역사를 팩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평화민주당 DJ의 창당 1987년부터 1991년까지 1987년 11월 12일 김대중 DJ가 통일민주당에서 탈당해 평화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김영삼, YS와 대선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별도로 창당한 겁니다. 13대 대선에 출마했지만 3위에 그쳤습니다. 당색은 초기 연노랑이었고 DJ와 동교동계를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이 평화민주당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실질적인 전신으로 꼽힙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YS 세력이 보수여당으로 이탈하자 정민당은 제야 세력과 합쳐 신민주연합당이 됐다가 꼬마민주당과 신설합당에 1991년 9월 민주당이 됩니다. 민주당 3당 합당 반대 세력의 통합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평화민주당, 정확히는 신민주연합당과 3당 합당에 반대한 통일민주당 잔류파 이른바 꼬마민주당이 신설합당하며 민주당이 만들어졌습니다. 3당 합당에 반대하는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셈입니다. 1992년 대선에서 DJ를 후보로 내지만 YS에게 패배했고 DJ는 정교 연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DJ가 정계에 복귀하며 민주당을 탈당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습니다. 이때 민주당 소속 의원 95명 중 65명이 DJ를 따라 탈당하면서 남은 민주당은 사실상 공동화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DJ의 재창당과 대선 승리 1995년부터 2000년까지 1995년 9월 DJ가 정계복귀를 선언하며 창당한 것이 새정치국민회의입니다. 동교동계가 중심이 됐고 창당과 동시에 민주당 탈당 의원 65명이 합류하며 곧바로 제1야당으로 올라섰습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 DJ가 당선됩니다. 김종필의 자민련과 이른바 DJP 연합을 이뤄 외환위기 속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의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전색은 녹색이었는데 이후 새천년 민주당까지 이 녹색이 유지됩니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등 새 인물을 영입하며 새천년 민주당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의 대선 당선과 분당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새정치국민회의가 확대 개편된 것이 새천년 민주당입니다. 2002년 노무현이 국민경선으로 후보에 선출돼 16개 대선에서 당선되며 참여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분당 위기가 시작됩니다. 각종 게이트와 아들 비리 문제로 DJ가 2002년 탈당했고 노무현 지지 세력인 친노와 구주르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2003년 친노 의원들이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합니다. 탈당파에 의해 사실상 공동화된 잔류 세력은 2005년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다가 이후 통합민주당으로 흡수됩니다. 열린우리당 친노분당의 창당 그리고 단명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003년 노무현을 지지하는 친노 의원들이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해 창당한 것이 열린우리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당에 합류했습니다. 원성기도 있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탄핵 역풍을 타고 152석 압승을 거두며 원내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패했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는 정동영 중심의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탈당 러시가 이어지며 결국 대선에서 참패했습니다. 2008년 통합민주당으로 민주당과 재합당하면서 열린우리당은 단 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통합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까지 재통합과 분열의 반복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008년 2월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며 통합민주당이 출범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민주당으로 재개칭됩니다. 이명박 정권에 대항하는 야당으로 재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문재인과 원외 친노 세력, 시민사회가 합쳐지며 민주통합당이 창당됩니다. 명령에서 중도개혁주의를 삭제하고 복지국가 노선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었고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석패했습니다. 대선 패배 후 주류였던 친노 세력이 약화되면서 비노계인 김한길이 대표로 당선됐고 2013년 다시 민주당으로 개칭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와의 합당과 분당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14년 김한길의 민주당과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이 합당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됩니다. 그러나 곧 친노 친문계와 비노호남계 사이에 계파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안철수가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 분당 이후 2015년 12월 28일 문재인 대표 주도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 개칭하며 당을 재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재의 명칭 2015년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라는 이름은 함께, 소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이라는 글자를 없앤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명칭에 당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색은 파란색입니다. 원래 파란색은 보수, 즉 한나라당의 색이었는데 한나라당이 2012년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민주당이 파란색을 가져온 겁니다. 지금은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성과도 꾸준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180석이라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석패했지만 2024년 22대 총선에서 175석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현재 당명 변경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보에서 배출한 대통령대, 이 35년 계보에서 4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김대중은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으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국민의 정부를 이끌었습니다. 노무현은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참여정부를 이끌었습니다.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26년부터 재임하고 있습니다. 당색의 변화, 노란곡색에서 파랑으로. 당색의 변화도 짚어볼 만합니다. 1987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평화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등 DJ 계열은 노란과 녹색을 사용했고 특히 녹색이 민주당의 전통색이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한나라당이 빨간색으로 바꾸자 민주당이 파란색을 채택했고 이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이 됐습니다. 보수정당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 보수정당과 민주당 계열은 명칭 변경의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의힘 계열은 이름 변경이 약 8번이었고 주로 동일정당이 당명만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분당과 합당의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한나라당이 15년으로 최장수를 기록했습니다. 대통령은 전두환부터 윤석열까지 6명을 배출했고 당색은 파랑에서 빨강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계열은 이름 변경이 10번 이상이었고 분당과 신당 창당, 제합당이 반복되는 방식이었습니다. DJ계와 친노계, 친문계 사이의 갈등이 지속됐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9년 넘게 이어지며 최장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DJ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4명을 배출했고 당색은 녹색에서 파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계열 명칭 변경의 공통계기. 35년의 흐름을 정리하면 몇 가지 공통된 계기가 보입니다. 첫째는 DJ와 BDJ 사이의 갈등입니다. 1990년대 내내 DJ 세력의 탈당과 복귀, 재창당이 반복됐고 DJ가 움직일 때마다 당이 바뀌었습니다. 둘째는 대선 패배 이후의 재편입니다. 대선에서 질 때마다 친노와 비노 등 계파 갈등이 폭발하고 분당과 개편이 이어졌습니다. 셋째는 외부 정치인과의 합당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연합 등 외부 세력과의 합당이 당명 변경을 가져왔고 합당 후 계파 갈등으로 다시 분당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넷째는 이미지 쇄신입니다. 보수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당명 변경도 있었고 특히 2000년대 이후 빈번했습니다. 이름은 10번 넘게 바뀌었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87년 DJ가 YS와 단일화에 실패해 평화민주당을 만들었습니다. 3당 합당에 반대해 민주당이 됐고 DJ가 정계에 복귀하며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뒤 친노가 분당해 열린우리당을 만들었고 대선에 지면서 재합당했습니다. 안철수와 합쳤다가 갈라졌고 결국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됐습니다. 보수정당이 주로 당면만 바꿔온 것과 달리 민주당 계열은 분당과 신당, 창당, 재합당을 반복하며 훨씬 복잡한 35년을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